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시는 어휘 중에 모두의 대통령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포용, 통합.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 그래서 처음에 막 이상한 사람들을 쓸 때도 대통령께서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굴러 들어온 돌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짙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불쾌감, 이런 거를 전 역력히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원래 유시민 작가가 어떤 개념화, 도식화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뭐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 이런 얘기들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그 부적절한 표현보다 더 문제적인 거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잭나이프 쥐어주고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의 그 의지는, 중심 의지는 대통령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통령과 칼을 맞댄 거라고 저는 보고, 왜 그럴까? 저는 이게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포함해서 미래의 민주당의 권력 지형을 가늠할 예. 그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보수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방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기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거나, 조국 그 전 대표가 평택에서 떨어진 거에 대한 그런 감정적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고, 예. 결국 미래의 민주당의 권력 지형은 기존 입주자인 우리가 정하겠다. 그러니 굴러 들어온 그 돌은 굴러 가시라.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가 어느 때부터인가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아닌 당 밖의 거대한 스피커들이 던지는 메시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유시민 전 장관과 김어준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취하는 정치적 스탠스는 단순히 영향력 있는 방송인의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대의제 민주주의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정치인은 그 권력에 대해서 제도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를 생명으로 합니다.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서 권력을 잃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유시민, 김어준 이 두 사람은 다릅니다. 공당의 공천이나 합당, 인사에 있어서 배후에서 감시자처럼 개입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만 선거라는 제도적 심판대에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권력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치외법권적 정치 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언론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보면 이들의 위험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들은 미디어가 대중의 관심사를 결정한다는 의제 설정 이론을 넘어서 특정 정파적 시각만 주입하는 강력한 효과 이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 큰 언론에다가 공정성을, 객관성을 요구합니까?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언론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보면은 이들의 위험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들은 미디어가 대중의 관심사를 결정한다는 의제 설정 이론을 넘어서 특정 정파적 시각만 주입하는 강력한 효과 이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자들을 확정 편향에 갇히게 만드는 에코 챔버, 메아리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 증폭시켜서 진영 내부를 결집하고 공당의 정치인들을 방송 출연이나 후원을 고리로 해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 메아리방 안에는 공당의 자율성은 질식시키고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은 대중 선동에 취약한 포퓰리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링 밖의 심판이 선수들을 조종하는 정치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배후에서 이 당과 저 당이 합당하라, 누구에게 자리를 주어라 이러면서 진영 전체의 설계자로 군림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김어준 두 사람에게 제가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토록 정치를 설계하고 이끌고 싶다면, 그게 즐겁고 보람이 넘치면 뒤에 숨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창당하십시오. 창당하세요. 탄탄한 팬덤과 스피커라는 강력한 자원, 다른 신진 정치 세력에게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들은 그 자원을 갖고 있으니 이제라도 창당하세요. 네. 직접 링 위에 올라와서 정당을 만들고 본인들의 비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오만했다가 국민의 따가운 외면도 당해보고 효능감으로 인정도 받아보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행한 정치적 선택과 메시지에 대해서 온전히 선거로 평가받고 심판받는 것, 그것이 정당한 민주주의의 순리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공당을 흔들고 진영의 독점적 중개자로 군림할 때 민주주의는 타락합니다. 진정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무책임한 영향력 정치에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공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무대 뒤로 물러서든지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없이 권한만 행사하는 행태를 지속할 때에는 끊임없이 제가 잭나이프는 아니고 하여튼 두고두고 문제 삼겠습니다. 네. 더 이상 두고 볼 상황이 아니에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네, 지금 같은 폭염에는 정말 이런 거 하나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의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렸습니다. 자, 단순히 비싼 프리미엄 생수 사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100% 유기농 야채의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기는 것이니까요. 후기도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변비 고민이 싹 사라졌다.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다. 정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드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그거 안 마시고 하루 1,800원이면 속 편한 하루가 이렇게 보장됩니다. 자, 영양제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매일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채팅창 고정 링크 누르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어온 야채수 5글자만 기억했다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